1번부터 설명드리면 될까요? 네, 설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그림 1과 같이 빗금이 쳐져 있을 때 이제 저는 그 A가 결국 이 참수에서 이 그래프의 그 기울기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A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빗금이 표시되는 영역이 달라져서 이제 이 A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한번 A의 범위를 분류하면서 이제 이 A가 값이 변함에 따라서 빗금이 어떻게 칠해지는 빗금의 변화를 답부터 얘기하세요. 네. 일단 저는 1번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가능한 A의 값 중 하나로는 A는 1을 들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이제 A가 1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제 A가 1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제 그 그림 1에서 그림 1 이외의 영역에 이제 추가로 이제 민서야, 네. 잠깐만. 일단은 답 먼저 얘기하시고요. 네. 그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면접관은 엄청 많은 사람을 면접을 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민서가 엄청 달변가가 아니겠죠.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렇고 네. 그 말을 듣는 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답을 맞았는지 뭐 틀렸는지 다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면접관이 답을 맞았으면 답을 맞추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네 설명에 들어있는지 집중할 거 아닙니까? 네. 답이 틀렸으면 그래도 이제 집중하겠는데 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설명 잘 못하는 걸 내가 다 듣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지? 적당히 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답 먼저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민선이 이 문제가 어려운 편이 아니잖아요. 네. 둘 다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면접 문제도 요거보다 살짝 난이도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거보다는 좀 어려워요. 실제 면접 문제보다 좀 쉽게 설계를 했어요. 네. 처음 하시니까. 네. 그럼 구상 시간 10분이 다 필요할까요? 문제 푸는데 필요 없어요. 네.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하고 오셨어야 돼요? 어떻게 잘 설명을 할지 고민을 해갖고 오셔야 되죠. 네. 그러면 시작해서 들어와서 처음에 1번이라고 얘기하셨고 제가 답 먼저 얘기하세요 까지가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영상 녹화한 거 들을 테니까 보시고 그 설명이 필요했는지 먼저 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구상실에서 나와서 네. 여기까지 이동하셔가지고 나갈 때까지 시간이 3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수학 질문 3개에서 4개니까 하나 30초씩. 네. 그다음에 과학도 30초는 안지수로 설명을 할 걸 준비를 해갖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2번부터 다시 가봅시다. 그리고 2번에서 일단 A의 조건은 A가 3 이상, 그리고 A가 4분의 3 이상, 2 이하, 그리고 A가 9분의 1 이하일 때 이제 정사각형 9개 중 3개가 B급으로 표시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서는 이유 설명하시죠. 네. 일단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y는 ax 제곱이 이제 1,3을 지나는 그 a 값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그 x는 1과 이제 y는 3이 이루는 그 내부의 정사각형 3개를 모두 칠할 수 있어서 이제 a가 3보다 커져야 하고 방금 설명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 이상이면 a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제가 3 이상이라고 답을 했던 것은 네. 그죠? x값이 1일 때 네. 3 이상의 값이 되면 네. 그죠? 뭐 방금 얘기했던 조금씩 3개가 칠해지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준비를 해보면 설명하기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저는 a가 3 이상일 때 조건 중에 3 이상이 하나 있고 3 이상은 요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3분의 4 했나요? 네. 3분의 4랑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요렇게 사각형을 지나가는 경우고 네. 그죠? 그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설명이 쉽겠다 그죠? 상대방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답 맞았다고 그죠? 자 봐봐. 그러면 민서야 네가 그냥 답을 맞은 거 서술을 잘했다고 생각해갖고 제시를 할 거면 구술을 하라고 안 하겠죠? 네. 그러면 청자가 듣기 좋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지금 수학 문제 잘 하시거든요. 자신감도 있고. 네. 이 정도는 그냥 쉽게 푸시는 분이에요. 네. 그냥 말하는 태도만 톡 봐도 알아요. 네. 근데 전달을 잘 못하시잖아요. 네. 그죠? 전달하는 거 고민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틀린 친구도 있거든요. 이거 네. 답을 다 틀린 친구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수학은 전혀 어렵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네. 그 면접자를 배려해 주시면 그지? 잘 들을 수 있게 설명을 그러니까 다른 친구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대부분 친구들한테는. 네. 근데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하시나 궁금해서. 예, 그리고 3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3번에서 저는 이 a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만약에 그림 2와 같이 이제 B급이 표시되기
이제 B금이 표시될 때 이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 이제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자, 이제 내가 설명해 볼게요, 연습가님. 자, 3번에 대한 이유는요. 네.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B근치인 4개 사각형에 들어가려면 x 값이 1일 때 fx 값이 0하고 1 사이. 잠깐 다시 한 번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해보시면 되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2일 때, 그러니까 나는 x 값을 기준으로 y 범위를 설명을 해가지고 그게 되면 그걸 만족하면 3일 때 1, 2 사이에 그죠? 치역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만족하는 a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잠깐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명 안 하냐 들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준비하실 수 있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과학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이 CO2가 이제 CO2 리퀴드로 이제 액화를 하는 현상은 이제 보통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현상인데 이 자발적인 현상에서 이제 엔탈피가 이제 음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용해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 엔탈피가 이제 음수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제 해양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온도를 낮추려는 방향으로 이제 반응의 자발성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결국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업 활동으로 이제 CO2 가스를 이제 해저에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우선으로는 이 해양 식물은 이제 물 속에서 용해되어 있는 CO2를 이용하여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양 생물에서 이 광합성의 CO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의 양이 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어류들은 이제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호흡을 할 때의 그 구성 또한 변화가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는 게 많고 일단 1번 설명 들으면서 바로 저는 과학 정확성 올려줬거든요. 아는 거 많아요. 똑똑해요. 이미 보이는데 2번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면 더 매끄럽게 설명을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방금 네가 설명한 거 있잖아요. 영상이 녹화돼 있으니까 보내드릴 거예요. 잘라가지고 보내주시면 직접 한번 봐보세요. 왜 저 따위로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매끄럽겠죠. 방금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물의 입장에서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 그 용존 CO2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광합성의 효율이 높아져서 양이 증가할 거고 그로 인해서 녹조류 증가를 인해 가지고 그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환경 문제. 그다음에 그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죠? CO2가 많아지면 호흡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CO2가 뭐 산호초도 녹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서 말하는 거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아는 거 넘치거든요. 이 문제 풀기에는. 자, 그럼 3번 가주십시다. 3번에서는 일단 A는 법선과 입사각이 0도이기 때문에 그냥 유리에서의 경로가 이제 꺾이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직진을 하여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B는 답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죠. B에서는 이제 그 이후 굴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가 3분의 1을 이루면서 이제 유리에서 굴절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이 유리에서 공기로 이동을 할 때 법선과 30도를 이루면서 굴절각을 30도를 이루면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자, 4번. 4번에서는 그 공기에서의 단색강 A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 굴절을 할 때 유리에서 빛의 속도가 느린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굴절해요? 3분의 1이 되도록. 그러니까 30보다 더 굴절각이 작게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시잖아요. 혹시 왜 그렇게 되나요? 왜냐면은 이제 이 매질의 경계면에서 그 빛의 그 밀소 관계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빛은 페르마의 원리에 따라서 최소 시간으로 이동하려는 경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동 방향이 꺾이게 되는데 이때 그 매질의 경계면 부분으로부터 그냥 속도가 그러니까 빛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파동이 속도가 느려지면 굴절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빛 말고 파도나 이런 것도 다 굴절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방금은 너무 어려웠고요. 그러면 파장이 속도 차이가 났을 때 어떤 경계면으로 굴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왜 굴절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거는 면접 끝난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 부분에서 그 굴절이 일어난 이유요. 네, 매질의 속도 차이가 발생될 때 어떤 경계면에서 네. 그죠? 네. 그럼 이제 굴절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설명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느려져서 그렇잖아요. 들어올 때 빠르고 느려져니까 네. 이게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보면 우리가 다리가 짧아 보이잖아. 네. 우리는 그걸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물에 비친 다리가 짧아 보이잖아. 목욕탕 가서 앉아 있으면. 네. 이제 그게 이제 굴절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모든 파동에서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빛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예. 혹시 그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는지. 나는 쌤은 수학쌤이거든요. 수학적으로 설명이 좀 훨씬 좋고요. 일단은 빛은 근데 이제 입자에다 동시에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매질의 경계면으로부터 이제 파원을 그려나간 이후에 그 매질의 경계면에서 이제 수선의 발을 그려서 닮음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 삼각비와 이 굴절력 간의 이제 그 분수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비로 표현함으로써 이게 매질의 경계면에서 이 꺾였을 이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방향이 전환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서님,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게 많죠. 네. 근데 설명할 수 있는 게 많고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제가 그냥 봐도 처음에 들어가서 1번 설명하고 과학 1번 설명했을 때도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좋은데, 네. 그지? 그냥 준비를 하자면 일단 답 먼저 얘기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설명을. 멘트를 조금 짧게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예, 걱정 안. 그냥 합격인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애들이 중간에 모르겠거든요. 네.